안녕하세요.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저희 비전꿈대학 TV는 기업, 소상공인, 개인, 석세스 전문 채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익한 그런 채널로 앞으로 성장 발전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세 가지 석세스 테마 중에서 기업 경영, 기업 성공에 대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쓴 책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33권 정도 책을 썼습니다만 그 중에 기업 경영과 관련되는 사타당성 분석과 사업 계획서 작성, 그 다음에 위기관리 실패하면 삼성도 없다, 돈 버는 데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최고다, 이런 책들을 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CEO 시스템 경영 실천회라고 하는 이런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CEO들 동참하셔서 우리 회사에 대한 경영, 정석 경영, 또 시스템 경영을 하는 그런 노하우를 배우는 좋은 기회들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시스템 경영, 정석 경영 특강 15번째 시간입니다. 지식 경영은 회사 내의 지식 창고 운영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식 경영, 회사의 모든 지식 재산이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한 곳에 정리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식 경영이라고 합니다. 자, 지식 경영 KMS라고 합니다만 지식 경영 시스템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유래하느냐? 이거는 정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어떤 연구 결과로 태동했다라고 합니다. knowledge 시스템에서 개발한 워크스테이션용 이 상용 시스템이 이름이 우리 KMS의 어떤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KMS 지식경영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본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경영 정보와 사람에 대한 투자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영 정보도 재산이고 사람도 뭔가 이 회사의 재산인데, 자, 이런 경영 정보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회사 지식 창고에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놔야 이거 회사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지식 경영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업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머릿속에 든 거 가지고 나가버리면 회사의 노하우도 다 나가지만 그동안에 직원들 봉급 주면서 했던 그런 결과물들이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니까 얼마나 많은 이 손실입니까? 따라서 이런 지식 정보,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제 투자의 결과, 직원들이 쌓았던 그런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만 저장하게 하지 말고 그걸 끄집어내어서 회사의 지식 정보라고 하는 이런 창고에 차곡차곡 쌓는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런 투자,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은 기업의 필수 자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가 만사다, 또 직원들이 회사를 성장 발전시킨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거는 직원이 성장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직원의 머릿속에 든 지식이 바로 지식 재산이 회사의 필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사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직원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런 지식 재산을 전부 끄집어내어서 회사 창고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직원들이 꺼내 쓸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의 필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컴퓨터 시스템과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미 컴퓨터 시대가 도래한 지는 오래됐고 요새는 빅데이터라고 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조그만한 이런 컴퓨터에, 특히 이런 스마트폰에 다 담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회사에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이런 컴퓨터 시스템과 정보 기술을 접목해서 뭔가 회사의 지식 경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고참들이 머릿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전수를 하지 않고 특히 기술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전수를 안 하고 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이 지식 경영이 중요한 그런 이유는 또 지식 경영에서 가져야 될 마인드는 이런 지식 공유, 서로 공유를 통해서 뭔가 경영 효율을 만들어내고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식 공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뭔가 창조적인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창조적인 것은 과거를 뭔가 부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과거를 근거로 해서 좀 더 회사 발전에 필요한 그런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식 창조와 개발을 위해서 임직원에 대한 어떤 재교육 투자, 특히 지식 경영에 대한 재교육 투자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지식 경영에 대한 일반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저희 비정품대학 부설 시스템경영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KMS 지식경영 시스템의 특징을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 시스템경영진흥원의 이 지식경영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면 각 회사에 맞는 메뉴로 구성을 했습니다. 회사별로 특징이 있고 업종에 따라서 제조업이냐 유통업이냐 서비스업이냐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 또 그런 어떤 업종, 업계, 어떤 업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도 틀릴 겁니다. 자, 그래서 각 회사에 맞는 그런 메뉴, 지식경영 메뉴를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경영 마일리지가 성과평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영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기능들이 제안 기능입니다. 제안 기능. 이런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거나 했을 때 뭔가 성과평가하고 연결해서 시너지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참, 다른 나라를 칭찬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나라의 이런 아쉬움이 뭐냐면 정말 제안 업무, TQC, 과거에 TQC라고 해서 정말 활발하게 뭔가 그런 활동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90년대 초 중반에. 그런데 지금 아마 기업에서 제안이나 TQC나 이런 걸 지금도 왕성하게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은 지금도 제안 TQC를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라고 하는 거 회사에 뭔가 업무를 개선하고 하는 것이 이게 유행처럼 있다고 없어질 그런 업무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제안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리틀 CEO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저는 제안 시스템 TQC라고 생각을 해요. 왜? CEO는 흔히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밤낮 없이 회사에 대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회사 발전시킬 거냐 고민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잠자면서 꿈꾸면서도 뭔가 회사 걱정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이렇게 뭔가 고민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안이라고 하는 거 TQC는 뭡니까? 뭔가 회사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CEO와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들고 CEO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는 제안이고 TQC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리틀 CEO를 양성하고 CEO 마인드를 일깨워주는 개념이 바로 이 제안이고 TQC와 같은 이런 기능들인데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과거에 하다가 지금은 안 해도 되는 업무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회사가 성장 발전하려고 하면 창의적인 생각도 하고 뭔가 비용 절감이나 원가 절감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뭔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지금도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CEO만 해서 되겠습니까? 전 직원이 CEO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기능이 저는 제안이고 TQC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든 지식경영 이런 부분이 마일리지화해서 성과평가가 연계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도 일종의 지식경영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저희 시스템 경영 안에 보면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진행 수준이라든지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인데, 바로 이런 프로젝트 관리를 한 프로젝트를 했으면 또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무슨 지식 서비스 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조업에서 예를 들면 어떤 고객, A라고 하는 고객으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그걸 쭉 원재료 조달해서 생산을 해서 결국 납품하게 하는, 이것도 하나의 제조업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프로젝트 관리를 지식경영 차원에서 좀 승화시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경영진흥원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식경영을 통한 경영 효율 극대화, 이런 성공 사례가 다수 좀 발굴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스템경영진흥원에서 만든 지식경영 시스템에는 그런 것들이 이런 성공 사례를 직원 상호 간에, 부서 상호 간에 성공 사례를 공유해서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식경영을 앞으로 어떤 원칙 가지고 운영하면 효율이 나오느냐, 지식경영 운영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제시하는 지도, 뭔가 지식을 뭔가 공유하고 또 시너지를 만들고 하는 하나의 지도로서의 이런 지식경영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전 직원들이 지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지도하고 하는 것들이 중간 관리자뿐만이 아니고 임원들, CEO 또 그런 어떤 직원들의 그런 지식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런 지식,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꺼내놓고 제시할 수 있도록 뭔가 리더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어드밴티지 부여와 보상. 뭔가 지식경영 머릿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꺼내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도 주고, 인사상, 보상, 상여금 이런 측면에서도 이 어드밴티지를 주는, 보상을 하는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경영 창고지기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을 한 사람이 꺼내놓으면 뭔가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뭔가 창고를 체계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불출이 되면 또 뭔가 구매하고 또 재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듯이 원자재 관리도 그렇게 필요하듯이 지식 경영도 창고지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의 동기가 필수적이다. 지식 경영에 대한 장려, 주기적으로 지식 경영을 잘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우대 포상, 그런 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할 때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성공적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뭔가 오프라인에서 뿐만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이 지식경영 창구가 만들어지고, 그 창구 안에서 성공적인 지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솔루션도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속경영, 지식경영의 어떤 가속과 지속적인 그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한번 만들어 놓은 걸 지식경영이 5년, 10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 해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회사가 지식경영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원칙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식경영 활용하는 사례를 우리 시스템 솔루션에서 보면 좋은데, 강의하다가 또 솔루션 보여주기 위해서 컴퓨터 다시 작동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 시스템 경영 속에 있는 지식 경영 이런 부분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파트별로 소개하는 시간은 또 다음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이 지식 경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정말 우리 회사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시스템 경영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